이번 주에 이제 언급했던 기업들이 이게 방송이 나가면은 개장 초반에는 확 떴다가 시장이 못 받쳐줘서라고 해야 될까요? 다 밀려버려요. 그러니까 좀 힘이 빠집니다. 뒷심도 부족하고 볼 결정력도 없고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쭉 보도록 하죠. 자, 6월 21일 월요일 날은 이제 델타 변이 얘기를 조금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, 코로나보다도 더 궁극적으로는 두려운 것은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그 암이라고 했던 부분이라서 네오 이문텍을 얘기해드렸죠. 뭐 NT17, 뭐 유럽 임상 이상, 뭐 내용은 지금 월요일 날 나왔던 거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. 네오 이문텍은 어디 제넥신에서 스피노프한 그렇죠. 회사죠. 네. 근데 워낙 물량이 많아요. 지금 오버행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잠재되어 물량이 많은 것 같아요. 주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나 싶어가지고. 자, 네오이문텍은 전략적으로 한다면 혹여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발 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. 내용이 너무 제가 앞서 나간 것 같아가지고. 네, 하여튼 근데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저 부분이 신규 상장의 그 오버행 이슈. 어제 이제 정경민 차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좀 안 됐지만 그래도 이제 딛고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저 물량이 걸리는 회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요거는 좀 한 발 빼는 전략. 전략이라고 하기 너무한데 하여튼 내용은 변한 건 없습니다. 하여튼 제가 리뷰를 좀 해드리면 그렇고 6월 22일 화요일에는 이제 좀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기술의 진보 이런 주제로 알체라를 해드렸죠. 알체라. 그러면서 이제 그 쿠팡 물류 창고의 화재 그리고 또 안타까운 그 소방관의 죽음 너무나 그 이야기를 이제 주식시장에 투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이제 기술의 진보 이야기를 해드렸고 근데 알체라가 이제 그 메타버스하고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시세는 좀 강했던 것 같고 지금 뭐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거는 계속 끌고 가는 계속 보겠다라는 전략입니다. 내용은 뭐 스노우, 제페토 그래서 결국엔 네이버랑 링크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꾸준히 좀 볼 필요 있고 지속성을 갖겠습니다. 자, 6월 23일 수요일 날은 대선 캠프도 메타버스로 이런 주제로 작은 기업이지만 이제 핑거라는 신규 상장 기업을 해드렸죠. 손가락이 구부러졌어요, 다시. 네. 이거는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조금 더 좀 밀려버려 원위치 돼 버렸는데 다시 한번 딥다 한번 파가지고 보는 거. 그러니까 오픈 뱅킹이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조금 높게 보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오픈 뱅킹은 이제 대부분의 금융사들의 주류죠. 네, 그리고 또 카카오뱅크, 뭐 라인뱅크, 토스 이런 기업들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회사라서 핑거는 추가로 더 관심을 두겠다. 네, 이렇게 전략을 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. 저희 전략이니까 두 분이 나중에 뭐 평가나 뭐 비평을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. 하여튼 메타버스의 3요소인 그 아바타와 플랫폼, 경제활동, 이 경제활동에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거운동도 이제는 뭐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는 건 잘 아실 테고 자 그래서 핑거는 추가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이 끝나지 않은 전쟁, 그다음에 코비드의 변이, 델타 변이, 델타 플러스 돌파 감염까지 막 나가는 거죠. 막 나간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위협적으로 다시 다가오는데 오늘도 아마 6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소마젠이라는 기업을 했었죠. 이것도 어제 장 초반에는 좀 반응을 좀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NGS라고 하는 염기 서열 분석, 적을 알아야 이제 그 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주제였는데 되밀려 버려갖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기운이 제가 좀 빠져버렸어요. 이렇게 뭐 시세가 이러지? 네. 근데 소마제는 이것도 추가로 좀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를 조금 혹여나 이제 이 내용 하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.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신규로 또 보시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드리고 리뷰를 좀 봐드렸습니다. 소마제는 참 그리고 매출이 수익성이 크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 시세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결론은 그래서 핑거 알체라야 뭐 자기 갈 길을 잘 갈 거고 핑거하고 소마제는 추가로 좀 더 한번 승부를 보겠다. 이게 오늘의 일발 주제고
신규 추가하는 기업은 오늘은 굳이 또 뭐 잘 되지도 않는데. 네. 네. 자, 종목 전문가. 네, 요즘 잘 나가는 정경민 차장의. 부담스럽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 어제 소마젠 좀 아쉬운 게 이제 시젠 밀리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이 한꺼번에 밀리면서 좀 그렇죠. 휩쓸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장 중간에 또 이제 초반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예, 등장하고 잘 그러니까 나갔죠. 코스닥이 밀리면서 네, 다 밀렸던 뭐 것 같아요. 소마젠은 저도 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역시 좀 꽂혀 있는 부분은 성장주 쪽이에요. 지금 네. 성장주인데 이제 완전 날것의 성장. 그러니까 뭐 6개월 후에 뭐 실적이 얼마가 는다 이런 게 아니라 뭐 5년, 10년 후에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진짜 날것의 성장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업종군 그게 이제 뭐 메타버스, AI 뭐 어제 뭐 잠시 말씀드렸던 뭐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좀 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설프게 뭐 실적 성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왕창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장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좀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번 주에 또 몇 가지 또 짚어주셨고 거기에 또 연장선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AI 뭐 메타버스 이런 쪽에 확장적인 그런 이제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필수적인 인프라는 저는 클라우드라고 생각이 들어요. 클라우드가 있어야지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지속이 될 수 있고 그동안 하고 뭐 집에 뭐 PC나 뭐 또 요즘에 콘솔 게임들 뭐 이런 것들 없이도 개인 휴대폰으로도 이제 자신의 메타버스에 있는 뭐 이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쪽이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네. 굉장히 오래 쉬었어요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이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더존 비주원, 뭐 KINX,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. 특히나 이제 지금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뭐 플레이스테이션, 엑스박스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 게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 기기 그 스테이션을 사서 거기에 이제 뭐 CD나 칩이나 팩을 꼽아서 이제 AI가 아니라 그 이제 AR 그거를 좀 끼고 VR을 끼고 이렇게 좀 게임을 했었던 이런 부분이 좀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빠르게 넘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클라우드 쪽도 뭐 AI와 메타버스의 뒤를 이어서 굉장히 강한 반응을 보일 준비는 끝내지 않았나 이렇게 뭐 좀 데이터 생각이 센터,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, 그렇죠. 뭐 네. 이렇게 되겠죠. 네, 어차피 그런 서버를 어마어마하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죠? 전력이 또 들어갈 거고, 뭐 에너지 문제, 뭐 복합적이지만 이제 그 정책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보는 국내 로컬제는 뭐 금리 얘기 말고 대선 가도가 좀 정해졌고 네. 정책이 이제 등장할 거고. 다양한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도시개발 정책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이런 거 나오면 뭐 데이터 센터, 네. 클라우드, 거기 에너지, 네, 네, 또 뭐 노동 인력들, 고용 뭐 이렇게 나가겠죠. 네,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인프라고 이제 네. 지금 이제 저는 조금 좁게 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닌텐도 같은 거 이게 그 기기를 사야 되잖아요. 예전에는. 기기를 사고 거기에 이제 칩을 꼽고 거기에 이제 뭐 마리오 뭐 이런 걸 이제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기기를 사지 않고 각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. 통신에만 네, 연결되면은 연결이 되고 TV만 있으면 그렇죠. 하고 아니면 그냥 VR로 꼽아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기기를 사는데 10만 원이 들었다면 이 클라우드를 운용하는 데는 뭐 3만 원만 낸다. 그러면은 사람들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. 맞아요. 뭐 훨씬 더 이제 게임 쪽에서부터 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콘솔 게임들을 이제 잠식해 나가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시프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AI와 메타버스의 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저는 이제 클라우드 쪽이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아까 언급드렸던 뭐 더존 비주원 또 뭐 KINX 뭐 한글과 컴퓨터 뭐 이런 종목들 있습니다만 좀 전 한컴 한글과 컴퓨터를 조금 붙여드리고 싶고 오늘 또 뭔가 또 확 네. 보는 것 같은데.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로봇 쪽에 입질이 좀 있었어요. 네.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워낙 자리가 낮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수급에도 좀 움직이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8월까지 그러니까 7월에 이제 그 7월 8월 걸쳐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올림픽을 기어이 열더라고요. 열긴 네. 열는데 이제 거기서 일본이 4차 산업 시대의 총화죠. 기술의 총 집합이 되는 부분이 이제
로봇인데 거기를 대대적인 이제 홍보장으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혼다가 만든 세계 최초의 이족 보행 로봇이죠. 아시모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확장지어서 이제 뭐 바리스타가 뭐 만드는 라면 말아서 주는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한국에 대칭될 수 있는 회사를 이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는데 종목으로 보면은 어제 로보스타도 굉장히 거래량이 좀 훅 늘면서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지부 대주주의 위치에 있습니다. 네. 아무래도 LG와의 이제 협업 뭐 이런 좀 기대감에 좀 약간 부흥 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 방은 있다. 제가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선 출정식 나오고 그 후보들이 어디 좀 방문을 하게 되는데 로봇 관련된 산업체를 분명히 갈 겁니다. 그러면서 해당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또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쏟아낼 가능성이 있는데 로봇 산업을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네. 한 8월까지는 성장주가 지금처럼 좀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로봇은 반드시 한 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성지 방송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네네. 그래서 이제 로봇 쪽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오늘은 AI와 메타버스의 확장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게임과 또 연결시켜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를 좀 말씀드렸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한글과 컴퓨터를 좀 붙여드리고 싶고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오늘에 또 좀 붙여드리고 싶은 종목은 로보스타를 로보스타. 좀 같이 좀 보셔도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김영민 매니저는 네, 저희가 이제 일발장전 시간에 이제 짚어드리는 이슈들이 네. 조금 전에 뭐 소마젠이 가다가 말아가지고 조금 이제 기운 빠지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뭐 단타를 치시라고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추세적인 흐름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여기에 이제 조금 코너 이름이 집중해서 일발이라서 약간 조금 단발성 그죠. 느낌도 맞아요. 그날 사서 막 그날 승부를 마치 내야 될 것 같은 네. 이제 그런 느낌인데 사실 종목 대응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은요. 그렇죠. 저희가 어쨌든 시장의 좀 중심 이슈가 될 수 그리고 있을 또 만한 짚었던 것 중에 뭐 괜찮은 것도 있었고 며칠 그럼요. 좀 이렇게 지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도 있었고 네. 지난번에 특종을 한번 했던 파인테크닉스. 파인테크닉스 특종 네. 2탄이 있습니다. 오늘 공개는 못 하겠습니다. 네. 이따가 유튜브에서 하시다가. 잠깐만 소개를 조금 살짝 아니 근데 이건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거라서 네,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논의를 조금 이제 확장을 해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짚어드린 종목들의 스타일을 보면 지난 우리가 4월, 5월 달에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들과 색깔이 많이 좀 달라졌구나. 네. 4월, 5월 달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막 밖으로 뛰쳐나오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니까 또 굴뚝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좀 언급이 좀 됐었다면 6월 되면서 분명히 이제 그런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. 하반기가 되면은 분명히 이제 또 성장 섹터, 우리 돈나무 언니는 지금도 이제 비트코인 저점에서 매수하고 있고 테슬라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하반기 때는 분명히 또 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 또 그 속에서 자본의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이제 성장주들, 기술주들이 분명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이제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. 뭐 머지않아 분명히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하겠다.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이번 주에 뭐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차장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슬슬 이제 좀 시동을 걸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쪽에 분명히 이제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오늘 앵커님이 팽하신 네오이뮨텍 물론 오. 이제 네오이뮨텍을 꼭 팽이라 그러니까 지금 네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. 네,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린다. 네오이뮨텍 주주분들이 그러면 네. 또 뭐라 시간이 좀 건 걸린다라고 아니에요.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. 시장이 여쭤보면 이게 마지막 키가 결국은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제가 어저께도 이게 더 갈까 아니면 다 왔나 요런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이제 상승 모멘텀을 이제 찾게 되고 지수가 코스피가 3,300이고 코스닥이 지금 1,010포인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가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업종 지수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애들이 뭔가 그런 쪽을 이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걸리는 게 그냥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
분명히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눈에 띄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. 엊그제는 또 막 해성 DS가 갑자기 막 장중에 10%가 넘게 막 급등이 나오고 이러면서 분명히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부장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분명히 제가 볼 때 코스닥은 지금 이 파동으로 한 1050 이상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. 1050 가려면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 좀 움직여야 되고 셀트리온 헬스, 셀트리온 제약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좀 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사실상 기관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거의 다 정리해 놓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모 이뮨텍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완전히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제 뭐 3개월 딱 지나고 나니까 보유해수 물량들 막 풀리면서 주가가 계속 이제 조금 흘러내리고는 있는데 분명히 이제 바닥을 한번 치는 흐름은 나와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.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볼 만하고 요번 주에 제가 또 키워드 시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렇죠. 그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종목을 하나 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종목. 요것도 사실은 단기간점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신규 매수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뭐 네. 신규 매수는 안 되면은 뭐 갖고 계신 분들 요 종목도 코로롱 인더라는 종목도 보유하고 코로롱 계신 인더.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요 종목이 오늘 이제 또 모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또 11만 원 이상 목표 주가가 나왔어요. 어저께 코로롱 인더가 이 아라미드 네, 아라미드. 2배 증설 투자한다라는 게 또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. 실제 지금 코로롱 인더가 요즘에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모두 다 손대고 있는데 그 잘 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. 분기 기준으로 이제 1,000억 이상 지금 영업이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찾아온 호황 사이클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아라미드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뭐 타이어 코드,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소재, 뭐 이쪽도 다 잘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CPI,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폴드 이제 납품하잖아요. 그 갤럭시 폴드 납품할 때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이제 보호하는 표면을 UTG를 쓰고 있는데 중국의 기업들은 아직 전부 CPI 쓰고 있거든요. 네. 이 CPI를 또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또 코롱 인더거든요. 그러니까 되는 쪽은 지금 다 하고 있는 회사가 코롱 인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제가 이제 6만 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20%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성장 sek터에 특히나 이제 소재 쪽은 뭐 프리미엄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효성 TNC 이런 종목들 보시면 정말 이게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. 하반기까지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만한 그런 성장주로 코롱 인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코롱 인더. 네. 38분. 어떡하죠? 앵커가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? 네, 저는 이제 빨리 물러나고요. 차장님 또 뭐 반도체 종목도 준비해 오신 거 있으니까 그럽시다. 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가시기 전에 그것만 잠깐. 앞서 어제 나온 재료 중에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그렇죠. 신세계가 이마트를 통해서 인수를 했는데 네. 어떻게 좀 보세요? 그 뭐 CLSA에서 네.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거든요. 이마트에 대한 그렇죠. 셀 이마트에 리포트가 대해서. 나왔어요. 근데 오늘은 또 국내 증권사에서는 이마트 목표 주가 28만 원까지 지금 나왔어요. 입장차가 이렇게 이제 선명하게 갈리는 건 어쩔 수 없다.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이상하게 이건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M&A를 통해서 이번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통해서 신세계 그룹이 어쨌든 한 번에 지금 이커머스 시장에 2위로 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잘만 하면 이제 인수합병의 시너지만 잘 만들면 분명히 이제 뭐 3조 4천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.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한켠에서는 이거를 사실 이베이 코리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G마켓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네. 요즘에 G마켓을 쓰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물론 이제 플랫폼 기능을 하면서 많은 가입자들 뭐 한 240만 명 이상의 이제 가입자들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플랫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또 수익성을 얻어낼 것인가 이거는 또 의문부호가 분명히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. 네.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대규모 M&A 이후에 승자의 저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
비싼 값을 치르고 인수를 했다가 자칫 이게 또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뭐 목표 주가 하향, 한쪽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쿠팡이 뭐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시총 100조를 넘어가고 최근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어쨌든 이쪽 시장이 분명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. 네.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이제 사업을 좀 발굴하려고 하는 그 정용진 그 회장의 뭔가 또 뭐 속내가 좀 있지 않을까. 저는 여기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싶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마트 저는 뭐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다. 뭐 오늘은 또 좀 주가가 뭐 어떻게 될지 뭐 어제 시간에서 조금 떴는데 뭐 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관점을 보면 분명히 좀 합병 인수에 대한 시너지가 좀 주가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다. 이마트가 아무래도 또 오프라인 쪽에 아직까지는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이커머스에 진출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. 네. 다양한 기업들을 또 풀어주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